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물체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측면을 위주로 봤죠. 근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그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데이텀이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계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내준 과제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실제는 공차 해석, 3차원 측정, 그리고 응용 측정 실습, 기초 측정 실습 이 시간에 다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요게 답일 것이다, 또는 내가 요런 걸 의도하고 이 문제를 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고 또 동료들하고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그래서 그 조의 결론을 내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야, 그 결과를.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토의를 하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나도 배우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또 조별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좀 결과를 도출하도록. 아시겠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 테이블 상태를 한번 보세요. 줄이 맞춰져 있나요? 안 맞춰져 있나요? 줄이 막 엉망으로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줄을 잘 맞출까 하는 거를 우리 좌표계, 데이텀 요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렬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체의 6자유도 중에서 어떤 성분들이 구속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요거예요. 테이블을 정렬을 하는데 이 바닥에 타일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일의 바닥 평면, 그 다음에 여기 타일이 3cm 간격으로 쭉 붙어 있는데, 그거는 다 완벽하게 직선 또는 직각 여기 다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도 보면 다리하고 상판하고 이게 다 직각으로 맞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타일하고 테이블 이 각 부분은 완전하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실습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데이텀을 어느 부분에 설정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데이텀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작업대가 지금 두 열로 되어 있죠. 이쪽 한 열, 저쪽 한 열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열을 이 실습실의 중앙에, 예를 들면 저 양쪽 측정기 사이로도 사람들이 다니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테이블 중간에도 지금 의자가 두 줄이 나와 있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고 간섭 안 받게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어떤 기하공차를 규제를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좌표 측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 구속 항목,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요 과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설명해 줄게요.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5분간 그 카페에 있는 과제를 보고 계세요. 그 사이에 내가 자료를 나눠줄 테니까. 지금부터 각 조에서 발표자 나와서 발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는 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발표를 왜 해? 발표를 왜 할 것 같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의견을 우리 조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걸 또 표현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과제를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1차적인 목표는 취업이죠. 네. 취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오늘 측정을 뭐 100개를 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를 뭘로 표현을 하냐 하면 문서와 발표로 표현을 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 오늘 생산량 몇 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 자체를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잘 발표를 해서 전달하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 자기 상사를 만날 기회는 많이 있겠지만, 뭐 이사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좀 큰 회사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들이 낸 보고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일을 이 정도 잘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보고 쓰고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부서에 어떤 일이 있어서, 특히 이제 품질 관련된 일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때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강조하고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면 아마 그 품질을 담당하는 쪽이 많이 갈 거예요. 근데 품질을 담당하다 보면 각 회사와 회사 간에 어떤 품질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해요. 우리는 합격이라고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을 받는 회사에서는 불량 처리를 했다. 그러면 서로 안 맞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쪽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걸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자료를 정리를 해서 잘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측정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 이걸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회사에 가면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 하지도 않았으면서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과대평가를 받는 거죠. 실제 능력보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잘 했는데 보고서나 발표를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과소평가를 받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정확하게 표현해서 최소한 자기 한 것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그게 정당한 거죠. 안 그러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도 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적게 하고 과대평가를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선 당장 볼 때는 뭐 평가를 좋게 받으니까 일 안 하고도 잘 됐다 좋게 생각하시고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거 아니고 또 자기가 잘 했는데도 평가를 못 받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것만큼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표현하고 문서로 표현하고 이게 발표를 할 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대충 이렇게 발표를 하고 들어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그런 거를 정리를 하자고요. 처음에 나오면은 내가 누구고 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여기 모인 그 참석자들한테 먼저 알려야 되잖아요. 첫 인상부터 벌써 이 체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발표자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오면 와가지고 인사를 공손히 하고 지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일조 누구누구입니다. 인사 자기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참석자들하고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발표를 하는데 계속 여기다 쓰면서 얘기하면 여기 듣는 사람들이 공감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 참석자들을 보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다 보면 내용은 자기가 훤히 알고 있어야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다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발표를 다 마쳤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와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뭐 의견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끝나면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조 조장입니다. 질문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들 할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또박또박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발표를 합시다. 오케이? 예. 1조. 지난번에도 1조가 있는데 오늘 1조 지금 6조까지 있나요? 7조까지 있었는데 7조까지? 오케이 그럼 1조부터 합시다. 가운데로. 오케이. 거기가 가운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첫 번째 순서라서 많이 떨려서 또 발표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도 발표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저희는 오늘 바닥 이 적폐평면과 테이블에 정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 설정 방법은 타일이 이제 일정 간격을 고루 가지면서 가로, 세로가 완벽하게 지켜하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서 있는 이곳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 세로축 방향을 Y축이라고 하고 1차 데이터를 설정하고 이 가로축 방향을 X축이라고 생각하고 2차 데이터를 설정했어요. 왜 세로축인 Y축을 1차 데이터를 설정했느냐?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정렬해야 되는 이 테이블이 Y축 방향으로 더 길기 때문에 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세로축인 Y축을 1차 데이터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Y축에 테이블 다리 옆면을 일제히 맞춰주는 거예요. 다리 옆면. 여기는 이제 한쪽 테이블에 맞추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미 데이터는 원점은 여기에 설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쪽 테이블은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저는 이쪽 테이블도 한쪽 Y축에 대해서 옆면 맞췄어요. 그러면 왜 데이터는 이미 이쪽에 설정되어 있는데 1차 데이터 Y축은 이쪽에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쪽의 Y축 데이터도 이쪽 Y축에 설정을 하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바닥이 이제 여기 가정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 타일과 테이블이 완전히 가정되어 있다고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 공변매경이나 3차원 측정기랑 마찬가지로 원점 이동을 한 거예요. 원점 이동을 해서 축을 하나 다시 생긴 거죠. 축. 그렇게 해서 이쪽도 저희가 설정한 데이터 Y축에 대해서 세로축으로 정렬했고 이쪽도 똑같이 세로축을 정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은 생기는 기하 공차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기하 공차 중에 흔들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및 필요하지 않은 형상 공차와 필요한 자세 공차, 위치 공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여기 바닥 타일과 테이블이 완벽히 규제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둘 다 완벽히 규제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하 공차가 다 0으로 규제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바닥 타일,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바닥 타일이 완벽히 규제되어 정의되고 테이블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우선 진원도랑 원통도는 제외하고 테이블이 평면이니까 진직도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이 정렬됐다고 했을 때 이 한쪽 모서리 끝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돌토돌하게 되면 이제 진직도가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옆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대한 평면에 대한 이제 그 평면에 대한 규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이 데이터이 필요한 이제 나머지 형상 공차와 자세 공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바닥이 완벽히 규제되어 있고 그럼 저희는 이쪽 테이블이 일단 우선으로 완벽히 규제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교수님이 계신 이 면 저희가 설정한 1차 데이터과 이 면이 완벽히 일치가 됐다 생각했을 때 이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건 이제 완벽히 직사각형 이쪽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이게 뭔가 어딘가 뭐 어수선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완벽하지 않다고 규제를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면에 대해서 이 좌표 타일 하나가 만약에 뭐 가로가 뭐 10cm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여기에 몇 칸이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저희가 캐드값이 생기게 된 거예요. 캐드값.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뭐 여기 뭐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게 되면은 뭐 선의 윤곽도를 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치도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제가 만약에 이 형이 계신 이곳을 원점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제가 뭐 우대에 대해 위치도를 규제하게 된다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뭐 가로 세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최대값을 저희가 알게 되고 실제 측정한 값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저희도 위치도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윤곽도랑 위치도도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한쪽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양쪽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닥은 완벽히 규제가 돼 있고 그러면은 뭐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형상 공차에서 위치 공차에서 이제 평행도가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된 평행도도 다르게 될 것이고 경사도도 다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불완전하게 됐을 때는 이 면에 대한 직각도 그 다음에 이 두 면에 대한 평행도, 경사도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두 테이블이 완벽하다고 규제를 했을 때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축을 한번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10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좌표의 Y축을
다섯 칸 가운데로 한번 규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테이블에 여기와 여기의 값을 빼고 여기와 여기의 값을 빼게 된다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A, E를 비교를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면 대칭도도 규제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칭도까지 규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테이블 설정 방법이 X축, Y축 두 개로 데이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때 생길 수 있는 자유도 구속은 X축 방향으로의 TX, Y축 방향으로의 TY, 그다음에 XY가 규제되기 때문에 회전 Z축까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거를 이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그 도면만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 도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를. 도면이요? 대형자를 규제해가지고. 어떤 걸 도면으로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걸 도면을 그려줘야 누군가 그걸 보고 딱 할 거 아니에요. 도면이요? 제 이해를 못하겠어서 도면을 그리자. 지금 뭐 대칭도를 규제하고 뭐 한다며. 네. 그럼 거기다 도면에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펜을 접었을까? 저 펜이 이게 진하니까 이게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엔지니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도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그림을 그리라니까. 아, 네네네. 대칭도 규제하고 요 가운데다가 지금 시간이 다 됐어. 지우고 다시 그려. 다시. 약속된 점선,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서 자 이렇게 정렬하시라고 누가 작업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이걸 도면 한 장을 딱 주면 그걸 보고 아 이대로 하면 딱 되는구나. 이걸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규제되는 그 공차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국적 그려야죠. 근데 값을 그냥 XX로 주면 돼.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어려우면 들어가도 괜찮아. 다음 사람 또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잘 나가고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저는 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발표도 잘했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습관이야. 지금 이거하고 같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크고 이게 작으면 서로 다른 제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힌트를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장의 도면을 그려가지고 각각 이렇게 뭔가 규제를 했잖아요. 그럼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걸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맞추자니 또 이게 틀리고 이거 맞추자니 이게 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은 도면은 가장 간단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다음 2조. 이거 잘했어. 2조.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과제를 발표한 이조 이소진입니다. 저희 지금 바닥 타일과 테이블 각 부분을 완전하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데이텀을 어디에 설정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자 보면 테이블 면이 아닌 한쪽 다리를 기준으로 타일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텀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X, Y축 중에 먼저 선택된 기준축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요. 작업대 두 열의 실습실 중앙에 대칭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하 공차를 기대해보자 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다른 발표자 말씀을 듣고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정한 데이텀의 좌표축을 표시하고 자유도 구속 항목을 설명해보자면 이게 테이블 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다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를 X축, 이쪽 방향을 Y축, 이렇게 Z축으로 하여서 직선 방향에서는 X, Y가 구속이 되며 회전 운동에서는 RX, RY, RZ가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 질문사항보다 지적사항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1조는 RZ가 구속이 된다고 그랬고 2조는 RX, RY가 구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두 조가 의견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조 주장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X, Y축으로만 규제를 해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 타일의 수직 방향이 다리도 써가지고 Z축까지 형성이 돼가지고 나은 것 같아요. 또 왜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 그냥 둘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RZ는 구속이 안 되는 건가요? Z요? 제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저는 지적사항을 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이 평면은 Z축하고 TZ하고 RX, RY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운 거 중에서
원점들 원점? 지점. 원점 지정 또 원점 지정이라는 의견 나왔어요. XY 평면의 Z축에 해당되는 운동量.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 운동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 높이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고 이거는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테이블도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정 자체가. 그러면 이 테이블하고 이 바닥면하고 지금 무슨 정렬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이미 기계적 정렬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금방 공간 정렬이라고 얘기한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3차원으로 치면 얘는 공간 정렬이 우리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미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이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 이미 기계적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참고해가지고 네, 이조도 잘했어요. 3조 박수 세게 한번 쳐줘. 그리고 발표할 때 뭔가 이게 얘기한 거 보태서 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네 한 것만 딱 하면 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게 된 조장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타일과 테이블이 각 부분이 완전함으로 타일을 XY 축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순위가 달라지면 기준점이 아예 달라지므로 결과값이 아예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위치도, 직각도, 윤곽도, 대칭도인데 형상곡차는 데이텀을 저용할 수 없으므로 아예 제외를 했고요. 네 번째는 저희는 그 세 번째 그 Z축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 데이텀에서는 긴 쪽으로 데이터를 먼저 규제함으로 규제를 더 명확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도 될까요? 끝났어요? 네. 수고했어요. 4조. 안녕하세요. 저는 4조 권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일 사각형, 그러니까 타일 기준으로 XY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직각이 형성이 되어 있다 판단해서 저희는 2차원적으로 XY축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테이블 다리도 각이 완전히 각 부분은 완전하다 가정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 다리 각 부분과 타일의 이 각 부분에 그 XY축을 맞춰서 저희는 데이터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테이블 하나하나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이 형상 편차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열 정리를 시켜서 형상 편차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이 형상 편차된 이 열 테이블을 이제 이 데이터 기준에 맞춰서 이 자세 편차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 편차를 맞춰줌으로써 두 테이블 간의 위치 편차가 자동으로 좀 잡힌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두 열 간에는 두 열이 위치 편차까지 다 정렬이 돼서 저희는 평행도를 생각했습니다. 두 열이 얼마나 평행한가를 생각했고, 그에 따라서 그 두 열 간의 위치도 그리고 대칭도까지 저희는 이 세 개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좌표축은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저희는 2차원적으로 생각해서 테이블 이렇게 열 정렬을 해서 테이블 두 개였어요. 저희는 여기 첫 번째 왼쪽 열 테이블에 데이터를 다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좌표축은 tx, ty, 그리고 이게 축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RZ까지 구속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 외의 세 가지 자유도는 앞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이 타일과 다리 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회 정렬을 위해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발표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멘트 할 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게요. 네. 다음 쪽. 또 나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동현입니다. 저는 일단 데이터 설정에 먼저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이게 바닥과 테이블이 있는데 바닥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테이블에 먼저 데이터를 설정했을 경우 이제 바닥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점이 생기는 것 같고, 바닥에 기준을 했을 때는 이제 정확한 기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데이터 설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습을 통해서 그 데이터 이제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 단차가 생기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데이터 정렬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측정 값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는 그래서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X, Y로 데이터를 설정했고, 이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반대편 테이블은 헤드 값을 주어서 이제 바닥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했으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위치 공차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간이 부족해서 네, 여기까지 할게.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 예. 바닥은 고정돼 있고 예. 테이블은 계속 움직이는 건데, 예. 테이블로 기준을 잡으면 바닥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테이블을 기준으로 잡으면 네. 바닥을 이거 기준에 맞춰 돌려야 되잖아. 예. 근데 혹시 어떤 의미로 테이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는다고 하는 건지. 나중에 테이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답해도 되고. 네. 나중에 답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안녕하세요. 이쪽 주장을 맡게 된 이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모든 조와 유사하게 저 테이블에 있는 저 표시 부분에 데이터를 설정해서 기준을 했는데요. 저기를 기준을 함으로써 직각도와 평행도, 대칭도 세 개가 자유도 기하 공차로 이제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로 자유도 구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나 쳐다보냐고. 이분들이 질문할 줄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질문 때. 일단 기하분차로 자유도 구속한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직각도로 이 두 테이블에 저는 직각이 맞아야 좀 구속이 돼서 뭐라 해야 되지? 개인 간에 보는 오차가 적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직각도도 맞게 되면 평행도도 맞아서 저는 그냥 개인 간의 오차로 그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유도하고 좀 다른 지금 의미로 설명을 한 거예요. 마지막 쪽. 안녕하세요. 저는 7조 고효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데이터 설정을 저는 이 두 테이블의 중앙을 A 데이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인 부분요 앞면을 B 데이텀으로 잡았습니다. 데이텀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이거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중앙에 대한 대칭도를 어떻게 구할지를 여쭤보셔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중앙에 대해 데이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 데이텀을 중앙에 잡았고 그 다음에 이 자세를 지정해줄 B 데이텀을 앞면으로 잡았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가공의 기준과 측정물의 기하공차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A, B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하공차 규제는 여기 중앙에 대칭도로 놓고 데이터민 A 중심 평면을 잡고 대칭도를 잡았습니다. 자유도에 대한 구속은 TX, TY, RZ가 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근데 A
중앙선을 1차 데이터로 설정하는 건 되게 좋은 생각 같은데 혹시 그러면 중앙을 데이터로 잡았을 때 혹시 양쪽 테이블을 그럼 정렬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놓고 아, 예 잠깐만. 아 근데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 지금처럼 이 양쪽 그 타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렬하는 게 간단해요. 근데 지금 저 중간을 데이터로 놓으면 이게 지금 13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타일의 중간에 이렇게 기준이 걸릴 수가 있어. 네. 그럼 이 타일의 중간에 기준을 이제 그걸 데이터해서 하는 게 작업하기가 편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그 선에 맞추는 게 편한 건지 이런 것들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것이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네. 그런 의미야? 네. 또 다른 질문. 근데 질문이 너무 없네. 오케이. 질문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점점 가면서 질문이 늘어날 거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7조가 다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습관이 안 된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관심이 없다. 또는 관심은 있지만 별 생각을 안 해봐서 아는 게 없다. 이런 건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야. 다 아니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지금 동료가 나가서 발표하는데 뭐 지적하고 질문하고 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지금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은 어색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는 그 표현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나 또는 우리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사람이 이거는 당신네 회사 문제입니다. 이건 당신네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납품한 거 다 회수해서 리콜해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3천억이 듭니다. 미국 수출한 거에 다 가져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아 저건 아닌데 생각만 하고 표현을 안 해. 그러면은 결론이 그 회사가 잘못해서 3천억을 변상하는 걸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당신이 지적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제품 집값도가 100분의 1 틀었다고 계속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100분의 1이 아니고 1000분의 5밖에 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건 100분의 1이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량 난 거하고는 기능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내가 이미 개발자가 다 확인했습니다. 라는 거를 의견을 얘기를 해줘야 그게 맞냐 이게 맞냐 하다가 어떤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그냥 그 자기네 회사에 3천억을 손해를 끼치는 거야. 현장에 나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봤죠? 예. 네. 거기에 보면 뭐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막 하는데 전쟁입니다 했더니 밖은 지옥이야 그런 대사 유명하게 돌았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정말 온실이에요. 회사에 가면 전쟁이야. 여러분들은 물론 학교 다닐 때 온실에서 곱게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2년 후면은 전쟁터에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오케이. 그때는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평안하게 생활했다. 뭐 휴식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니까 그건 오케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라는 게 뭐 총 쏘는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서로 활발하게 의견 교환하는 이런 연습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30분인데 35분까지 쉬었다가 35분에 내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